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허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한국어 모음체계 변화의 신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25분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슬라이드가 25장이라서 빨리 넘어갈 건 넘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초기의 국어학 연구에서는 근대적으로 연구가 시작되면서 모음의 음가, 그 모음 체계, 모음 조화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기울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선학들에 의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근대적인 국어학 연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의문사 연구의 자료는 거의 한글 자료에 의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창제 이후에도 한글 이외에 다른 문자로 한국어를 기록을 한 자료들이 적지 않게 있고 이것들을 특히 의문사의 연구에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사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내 자료, 외국 자료, 대역 자료로 나눈다고 한다면 대역 자료는 이제 한국어를 예로 든다면 한국어 화자가 이제 뭐 일본어를 학습한다고 하면 일본어의 표현을 이제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과 함께 제시를 하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지금 대역이 같이 제시되어 있는 자료들 중에 이제 그 해당하는 그 목표 언어, 학습 대상이 되는 언어의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언어의 문자로 표기한 자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료들을 전사 자료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이 전사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한국어 모음의 변화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어의 모음, 그러니까 어를 포함해서 어가 포함되어 있는 어이, 여, 어이, 그러니까 예, 여, 에 이것들의 음가가 어떻게 어땠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포착할 수 있는 한국어 모음 체계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인이 일본어를 한글로 그 발음을 적은 자료가 있고 일본인이 한국어를 이제 일본 문자인 가나로 옮겨 적은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인이 한국어를 듣고 있는 한자로 적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한자음이 있는데요. 한국 한자음은 이제 한국인이 한자를 차용해서 받아들이면서 정착한 한자의 발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어를 한글로 발음을 표기한 자료들이 이렇게 몇 종류가 있는데 이제 조선 시대에 외국어를 학습하는 기관, 통역관을 양성하는 기관인 사역원이라는 곳에서 간행을 한 것들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알고 있으시다시피 일본어에는 모음이 아이우에오의 5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아, 이, 오, 우는 한국어의 아, 이, 우, 오, 우에 대응이 돼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어의 에라는 모음은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한국어에 에라는 모음이 보통 없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일본어의 에라는 모음을 어떤 한글 자모를 가지고 적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5세기 말에 이로파라는 자료에는 일본어의 에를 포함하는 그 단어들을 이렇게 옮겨 적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예라는 그 모음을 사용해서 적었고 니은이라는 자음이 이제 초성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뒤에 종성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해석의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국어 예와 그 니은이라는 자음이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그런 환경의 여가 이제 모음이 애처럼 실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첩회신어라는 그 조선시대 후기에 일본어 학습서로 굉장히 많이 사용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3번 그 간행이 되었고 그러니까 2번 수정을 한 것이죠. 근데 1676년에 처음 간행했을 때는 이제 여기에서도 일본어의 애를 대체로 예라는 그 한글 자모를 가지고 적었는데 여라고 하는 자모를 가지고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 애 중에 17.2% 정도인데 그 여로 적은 것들의 분포를 보면 80%가 넘는 여가 이제 앞에 니은이 있거나 뒤에 종성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예를 사용하지 않고 여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수정이 돼서 1748년에 개수본에서는 여기서도 예가 주로 쓰이는 비중이 더 늘어나지만 여가 쓰일 때는 이 원간본과 마찬가지로 니은이 초성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종성에 자음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81년에 이 2번째로 수정이 된 첩회신어 중간본에서는 일본어의 애를 적기 위한 한글 글자가 예로 100%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일본어의 애를 적기 위한 한글 자모가 예에서 여로 바뀐 것이 아니라 여에서 예로 통일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한국어의 여라는 모음의 음가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이제 참고가 되는 자료가 외어유해라는 그 단어집인데요. 이 자료에서도 일본어의 에라는 모음은 기본적으로 예라는 그 한글 자모로 전사가 되지만 디귿이나 니은 같은 그런 자음 뒤에서는 예가 아닌 에가 쓰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이제 일본어의 에라는 그 모음을 어이라는 그 자모를 사용해서 적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제 설정성 코로널 자음인 디귿이나 니은 뒤에서 선구적으로 어이라는 이 모음이 에로 발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에 나타나는 양상이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어를 한글로 적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런 식의 한국어 모음의 발음의 변화를 반영했느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한국어의 여나 예라는 모음을 일본인들이 어떻게 듣고 적었느냐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국어 학습서 중에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18세기 초부터 19세기 초까지 이제 한 100년 정도에 걸쳐서 남아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마도는 이제 한국하고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그 대마도 사람들이 만든 한국어 학습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에서는 어랑 예라는 모음은 어는 이제 이 위에 있는 모든 자료에서 다 오나 아로 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라는 한국어 모음을 들었을 때 일본어에는 어가 없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귀에는 오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입이 벌어지는 아처럼 들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라는 이 모음은 항상 이에 아니면 이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중 모음이나 삼중 모음으로 전사가 되는데 특히 그 조사 예는 이제 항상 예로만 전사가 돼서 맨 뒤에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예이라는 삼중 모음이 현대 국어에 예라는 이중 모음으로 남아 있는데 이때는 이제 비어두의 문법 요소 조사에서부터 예이가 예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국어 학습서에서 여라는 모음을 가진 단어들의 그 여를 일본 글자로 어떤 글자로 적었느냐를 표를 만들어서 보면 이제 어두에는 야라는 그 발음에 해당하는 그 가나 일본 문자로 전사한 예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에서는 에로 전사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비어두에서는 야가 많이 나타나는데 야는 한국어의 여가 이제 연결어미 여나 선어말 어미 엿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약간 입이 벌어지고 느슨하게 발음이 되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인이 실제로 야라고 발음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 여라는 것을 어두와 비어두라는 위치를 가지고만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어종, 고유어이냐 한자어이냐를 가지고 살펴보면 좀 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어두에서는 고유어든 한자어든 간에 다 일본 문자로 에로 전사가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비어두에서 고유어, 그 문법 요소에서는 야로 전사되는 비중이 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음운 변화가 비어두 그리고 이제 고유어 환경에서 더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여라는 모음이 원래 예로도 발음이 되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로 바뀌는 변화가 이제 비어두의 그런 문법 요소들에서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두에서 여가 나올 때 거의 다 에로 이제 일본 문자 에로 전사가 되지만 요로 전사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 요로 전사가 어느 경우에 되느냐를 살펴보면 초성이 없을 때 에가 아니라 요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초성이 없는 환경에서부터 여라는 모음이 예에 가깝게 발음이 되다가 여 이렇게 이제 후설화되는 그런 것이 어두에서 초성이 없는 환경에서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일본어를 한글로 적은 자료들에서 니은이 초성에 있거나 종성에 자음이 있을 때 이제 예가 아니라 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한국어를 일본 문자인 가나로 적은 자료들에서도 종성이 있는 경우에 한자에서 90% 이상이 에로 전사가 되고 종성이 없으면 이제 요로 전사되는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일본인들이 한국어 그 일본어를 한국인들이 들었을 때 종성이 있는 그 일본어의 발음을 N 이런 것들을 한국인들이 연 이런 식으로 듣기가 쉬웠고 이제 반대로 한국인들이 연 이것을 일본인들이 들었을 때 옌처럼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연은 종성이 있는 환경에서 옌, 옐, 옙, 옙 이렇게 발음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 어이 지금은 에라고 발음하는 이 어이라는 이중 모음이 어떻게 전사가 됐는지를 살펴보면 대체로 오이로 되어 있는 것들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에는 어가 없기 때문에 어이를 오이로 듣고 적은 것이죠. 그런데 이 음형이 있는 부분을 보면 A나 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이라는 한국어 모음이 A를 거쳐서 에로 바뀌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A가 어떤 환경에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조사에서 에, 누구누구 얘기할 때 그 개 이런 것들의 A가 어이가 A나 에로 이렇게 일본 문자로 적혀 있는 예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이는 기본적으로 오이로 적히지만 조사에서 이렇게 에나 A로 발음이 표기된 그런 예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조사에서 먼저 이 어이가 에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다. 문법 요소에서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사 에를 적을 때 오이가 아니라 에를 쓰는 그것이 이제 니은 뒤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코로널 자음, 설정성 자음인 니은 뒤에서 그 어이가 에로 변하는 변화가 빨리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일본어의 발음을 한글로 적은 자료 그리고 한국어의 발음을 일본 문자인 가나로 적은 자료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정리를 해보면 일본어의 애를 한국인이 들었을 때 나타나는 그 양상들은 여가 이제 예로 발음이 되다가 여 쪽으로 뒤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 맞물려서 어이가 에로 바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한국어의 여와 예를 가나로 적은 자료들을 보면 비어두의 문법 요소 그리고 초성이 없는 환경에서 여가 예로 발음되다가 여 쪽으로 가는 그런 변화가 촉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설정성 코로널 자음 뒤에서 어이가 에로 바뀌는 변화가 촉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성이 있을 때 여가 예처럼 발음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것은 이제 주목할 만한 현상인데요. 뒤에서도 이제 이와 관련된 얘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중국인이 한국어 발음을 듣고 한자로 한국어의 발음을 표기한 자료가 있습니다. 조선관 역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15세기 초에 만들어지고 몇 번 수정이 됐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제 15세기 초에 한국어 발음을 알기 위한 유용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자료에서는 한국어의 어나 예나 어이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들을 적을 때 어를 포함하는 단어를 적을 때는 중국어의 어에 해당하는 모음을 가진 한자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나로 적은 자료에서는 오를 많이 썼었죠. 그리고 예라는 한국어 모음을 적을 때는 중국어의 여이에 대응하는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한국어를 가나로 적은 자료에서는 예의에 해당하는 그런 가나를 많이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근데 이 당시 중국어에는 예의라는 그 음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곧 한국어의 예의가 이 당시에 여의였다는 것을 뭐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의로 발음이 됐는데도 이제 여의밖에 없기 때문에 여의로 적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어이는 중국어의 어이에 대체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상은 지금 한국어를 일본 문자인 가나로 적은 자료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라는 모음을 어떻게 적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라는 모음을 적을 때 사용한 한자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관심에 초점이 되는 것은 여와 예라는 그 음절을 가지고 있는 한자, 중국어 음절을 사용해서 적은 예들인데, 이제 그 위에 제가 제시한 것들을 보시면 중국어로 한국어에 중국인들이 한국어의 여를 듣고 이제 중국어의 여에 해당하는 음절을 가진 한자로 적은 것들은 음절 구조가 대체로 겨, 경, 려, 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를 모음으로 가지고 있지만 종성이 없거나 종성이 이응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로 적은 것들이 있는데 예로 적은 것들은 모음이 여인데 종성이 니은이거나 미음인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종성이 있는 경우에 예라는 그 소리로 들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겨는 이제 겨처럼 들리는데 녀는 녀이 아니라 녜처럼 들렸다는 것이죠. 중국인들이 듣기에. 그러니까 똑같은 모음인 여를 이렇게 두 종류로 다르게 적은 것은 이 한국어의 여라는 모음이 그 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그런 그 일본인이 한국어를 듣거나 한국인이 일본어를 듣고 적은 자료에서 나타나는 그런 양상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라는 모음이 적어도 15세기부터 18세기 말까지 이제 종성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종성이 이제 니은이나 뭐 이런 설정성 자음일 때 옌 이런 식으로 이제 예에 가깝게 발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한자음이라는 것이 이제 8, 9세기쯤에 한국어에서 중국의 한자나 한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한국 한자음이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한국 한자음에서 어나 여나 예라는 모음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어나 여라는 모음이 종성이 없는 경우가 있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없는 경우는 보통 우섭 어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종성이 있는 경우는 이제 산섭, 경섭, 함섭, 그리고 종성이 없는 예는 해섭, 재운에 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섭, 무슨 웃 이런 것들은 중국어의 음운 체계에서 그 중성이랑 종성을 합친 그 운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눠 놓은 카테고리인데요. 사실 뭐 이 지금 이렇게 나뉜다는 것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한국 한자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풀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아까 종성이 없는 어나 여라는 그 한국어 모음이 대응되는 중국어 음절의 카테고리가 어운이라는 그 카테고리라고 했는데 그 어운은 원래 그 중국어의 아주 고대에는 아라는 모음에서 유래해서 이제 오나 어나 뭐 이런 좀 후설 쪽에 중모음으로 상승한 다음 지금 현대 중국어에서는 우까지 올라간 그런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한자음이 생겨날 당시에는 이 어운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중국어 한자들이 전설 모음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나 여를 포함한 다른 카테고리인 뭐 그 산섭이나 함섭이나 경섭이나 이런 거에 속한 그 중국어 카테고리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그 모음을 애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어라는 모음, 행모음을 포함하고 있는 한자들이 한국 한자음에서 어떤 것은 어 같은 그런 약간 후설의 모음에 대응하고 이제 종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의, 뭐 예 같은 그런 전설에 대응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였던 거죠. 왜 한국어의 어라는 모음은 어를 이제 행모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다 하나의 행모음일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중국어의 후설에 대응하고 어떤 경우에는 왜 전설에 대응하느냐 이게 어려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중국어의 방언에서 이 어라는 어운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한자들이 전설적으로 실현되는 방언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았다거나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중국에서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을 후설로 제구를 하기 때문에 전설적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한국어를 가나로 적거나 일본어를 한글로 적거나 아니면 중국인이 한국어를 한자로 적거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하고 여가 반드시 똑같은 행모음을 가졌을 거라는 추정은 좀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 한자음이 정착하던 시기에도 어는 그냥 여전히 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장준익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 어의 모음의 음가가 현대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전사 자료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중국어의 모음이 한국 한자음에 어떻게 반영됐느냐만 생각을 하면 이제 어나 여라는 모음의 음가가 뭐 똑같이 다 어는 에, 여는 예, 혹은 어는 어, 여는 여였는데 이게 당시 중국어의 체계랑 1대1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를 썼다. 뭐 이제 이런 주장들도 있었지만 이제 지금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적거나 한국인이 다른 언어를 적은 자료들을 보면 여라는 모음이 개음절에서 예처럼 개음절에서 여처럼 발음이 되고 종성이 있을 때 예처럼 발음이 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한국 한자음이 만들어진 시기에도 이런 식의 현상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그런 현상들 공통점을 포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어 애가 한글로 적힐 때 여나 예가 다 쓰이는데 여는 종성이 있을 때 주로 쓰인다. 한국어 예를 가나로 적을 때 애나 요가 다 쓰이는데 애는 종성이 있을 때 주로 쓰인다. 그럼 한국어 여를 중국인들이 한자로 적을 때 종성이 있을 때 중국어의 예에 해당하는 모음을 가지고 있는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한국 한자음에서도 이제 어나 여가 주로 중국어의 그 전설 모음에 해당하는 한자의 모음으로 여가 쓰일 때는 받침이 있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다 보면 여라는 모음이 환경에 따라서 변이음적으로 예나 여처럼 이렇게 실현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어가 그러니까 여에서 관찰되는 현상을 어에다가 덮어 씌워서 어가 약간 전설 쪽에서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마는 것은 자료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어라는 모음은 이제 한국 한자음이 만들어질 때부터
18세기 말까지 어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여는 이제 예나 이제 종성이 있을 때 예로 발음이 되고 그 외의 환경에서 여로 발음이 되다가 현대 국어에서는 이제 그게 좀 더 뒤로 가서 여처럼 발음이 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어이는 꾸준히 어이였다가 이제 A의 단계를 거쳐서 현대 국어에서 애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의라는 모음은 여의로 발음된 적은 사실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의로 주로 발음이 되다가 예로 그 하양 반모음 이가 탈락하면서 예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어에서 전설 중모음 자리에 단모음은 오랫동안 없었는데, 그럼 그 전설 중모음이 없는 체계적인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했느냐? 그러니까 여의 일부 환경, 종성이 있는 환경의 여나 이제 예라는 모음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능을 부담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